참 예수님, 오늘 가톨릭 성윤리 두 번째 시간 인격과 성입니다.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신 하느님, 지금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창조하신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저희에게 성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을 선물로 주신 당신의 큰 계획을 깨닫고 사랑으로 당신께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께서 주신 이 에너지와 이 활력으로 제 주위의 이들도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저의 노력, 정성, 시간, 전 존재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과 성을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성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가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는 성적인 존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인, 성녀들도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인격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인격과 성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부터 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교육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격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 성장, 인격 양성이 바로 성에 대한 우리 이해의 발달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는데,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선물과 뇌물 차이점 아십니까? 뇌물은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 사람의 만족을 이루어야지 주는 사람이 역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완전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100% 만족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 선물을 드립니다.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신부님, 저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어떤 형제님은 여자가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그 성의 어떤 다른 특징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성을 선물로 주셨다. 뇌물로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입장, 하느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나에게 이 큰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의미를 파헤치고 그 의미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격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이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강의 주제가 가톨릭 성 윤리지만, 이 성은 한 부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 큰 무리 없이 잘 키우기 위해서 성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인 돼서는 뭐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걔들 잘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님이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거 자체가 성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도 표시가 납니다. 사랑을 받았구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또 배려심을 받았구나. 그 표시가 납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않은 친구들, 소외당하거나 또 심하게 꾸지람을 듣거나 눌려서 살았던 친구들, 커서도 역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또 어려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알코올에 빠진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중독에 빠진다든지, 또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 성은 이 단계적으로 영향을 다 미친다.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들, 나중에 커서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또 우리가 성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한 부분으로,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성적인 존재이구나, 계속해서 이 선물을 알아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 것, 내 직업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내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내 인격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을 닦는 작업, 이것은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인격 성장과도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나와 다른 타인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하느님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원초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그 고독, 처음에 아담이 하느님과 맺었던 그 관계, 그 안에서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 그리고 하와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또 관계성을 지닌다는 것, 그래서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그리고 올바르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성윤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격을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나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내가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격 성장 그리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이해, 이것이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고 우리 인간의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특성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인격이 발달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성윤리는 나의 인격 형성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강의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격과 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전 삶에 걸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학자 또 우리 심리학에서 큰 영향을 미친 에릭슨과 프로이드 이론을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 인격이 성장을 해서 또 자아 완성을, 자아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은 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이라고 하면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신체적인 면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들 제가 또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냥 성이라고 적기만 해도 너무 그쪽으로만 매여 있으니까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들이 결국 인격 양성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성착취, 또 성희롱 이런 부분들이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그리고 영성적인 이 5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5가지 꼭지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별 모양이 그려집니다.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스타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아시는 분은 또 들어보셨을 텐데 틴스타에 대해서도 잠깐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틴스타는 단순한 선교육이 아니라 이 5가지 측면, 바로 전 인격적인 인간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틴스타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 한번 도입해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틴스타도 우리 삶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틴스타 프로그램을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유치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도입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남성을 위한 틴스타, 여성을 위한 틴스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또 총체적인 성이라고 해서 성인들을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 또 임산부를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회를 위해서 또 자부회 아니면 본당 어느 단체를 위해서 이 틴스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보고 계속해서 내가 성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이 보화를 또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틴스타 프로그램은 이 전국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틴스타 담당 또 신부님도 계시고 저는 지금 사대리구에서 틴스타를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대구 대교구 또 신자분들은 대구 청소년국 안에 또 틴스타 담당 사제가 있고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접촉해서 본당에서 귀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성적인 존재인 나를 발견하고 타인을 발견하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들을 위해서도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성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성적인 결단은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결단을 내리는 것 내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성적인 결단이 잘못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도 하는 거죠. 신부님들은 성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부님들도 성적인 존재, 남성으로서 사목을 하는 겁니다. 수녀님들도 여성으로서 사목을 하는 것이고 성의 초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을 가지고 독신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성직자, 수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틴스타 프로그램은 우리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또 광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또 2박 3일간 피정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에 대해서 또 호기심도 있죠. 또 신학생들이 바로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은 또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까 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또 단순한 호기심을 우리가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독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성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 성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틴스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고 또 내가 항상 옳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성적인 존재이고 또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도 보면 우리 동물의 성하고 인간의 성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성을 활용하지만 인간은 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교배할 때 보면 서로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너 참 잘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교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보면 인간은 참으로 사랑을 할 때, 깊은 관계를 가질 때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그 혼인의 성사의 삶을 살아가서 freely, 자유롭게, totally, 완전하게, faithfully, 충실하게, fruitfully, 그리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에 개방된 이 사랑의 일치를 이룰 때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은 인격적이다. 자, 동물이 자식들을 젖을 먹일 때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젖을 빠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 안에서 벌써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들을 위한 성교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내 심장 박동을 우리 아이가 느끼고 나도 아이의 그 고동치는 소리를 느끼고 그 안에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사랑의 능력이 커가는 겁니다. 결국 성은 사랑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성은 동물의 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성을 올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꼭 보게 되는데 그 완전한 관계는 제가 삼위일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델을 살아가는 것, 순수하게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이고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관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옳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러면 나 자신, 내 이기적인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죠. 원초적인 고독, 하느님과 느꼈던 그 친밀함, 창세기 첫 부분에 나타나는 그 원래의 복음, 블레싱, 원래의 복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원초적 일치, 남자와 여자가 일치를 이루는 것, 그 안에서 또 자연과도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그런 이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체도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격도 성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에 대한 생각도 유아기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초등학생적인 생각이 있고 계속해서 되어갑니다. 저도 지금은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성에 대한 심리가 발달을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욕구, 또 관계지향적인 나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인격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 무엇을 배우는가? 결국은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는가? 성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성교육 교사 1번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의 그 유아기적인 성을 경험했고 또 데이트를 하면서 또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성에 대해서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올바른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틴스타 교사가 또 파견되어서 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또 다른 교사분들 함께 이 아름다운 성을 가꾸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교육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첫 단계, 이 자궁 안에서부터 이제 16주가 되면 우리 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심장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감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에릭슨과 프로이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심리가 발달이 되는지 또 인격 성장을 이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좀 심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뒀고 에릭슨은 사회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 단계가 다 있죠. 여러분들도 학교 수업 시간에 뭐 다 들어보셨죠? 구강기다, 항문기다, 뭐 생식기다, 잠복기다. 네, 그 성적인 리비도, 성적인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단계마다 어떤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격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어떤 수행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 단계적인 어떤 숙제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잘 내가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도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어떤 내 과업을 잘 이루지 못했을 때, 유아기 때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발달 과제를 마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다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쟤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냐. 아직도 너는 청소년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어릴 때부터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영향이 이어진다고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적인 단계를 잘 거친다면 우리 인격도 그만큼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외적인 제재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 것, 힘든 것 한번 경험해 봐야지 우리가 성숙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부활을 느끼듯이 무조건 행복한 것이 또 인격 성장에 발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채찍질만 계속 가하는 것이 또 우리 아이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적절한 조화와 균형 안에서 내 인격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가 바로 찬스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또 생깁니다. 내가 선택을 이때는 잘못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성에 대한 어떤 교육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hange equal chance. 단어 참 보면 재밌습니다. change는 change이고 chance는 chance. 딱 한자 다르죠. G냐 C냐. 그런데 이 change 바꾸면 chance 바로 나한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바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를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격 성장입니다. 그것이 또 내가 올바른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릭슨 또 프로이드 이론의 바탕을 두어서 각 단계마다 한번 어떤 발달 과제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서 또 살아가도록 불리움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태어나서 1세까지 구강기, 성적인 리비도 에너지가 입에 있다고 해서 구강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신뢰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아이를 양육을 잘 할 때 올바른 성적인 존재로 커가는 겁니다. 자, 젖을 빨면서 우유병을 빨면서 이제 아이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아는 입을 통해 살고 입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입으로 이 사랑을 느끼고 내
심리적인, 신체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어머니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가 느끼는 거죠. 아, 세상은 참 따뜻해. 세상은 안전해. 내가 살아가기에 참 좋은 곳이야. 네. 그래서 이 유아 때부터 성적인 우리 내용이 있는 거죠. 그 교육의 요소는 사랑, 신뢰, 안전. 네. 이렇게 정서가 안정된 아이는 또 훌륭한 인격을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비도가 혀, 입, 잇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한 사람, 또 충분히 또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또 어머니가 얘는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고도 또 먹니? 라고 때리고 젖도 안 주고 이러면 애가 자연스럽게 이제 불만이 생기겠죠. 입으로 이제 상당히 불만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커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음식을 탐닉한다. 또 손톱을 깨문다. 또 과도하게 흡연한다. 흡연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쭉 빨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음료수를 먹을 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이런 사람은 구강기를 잘 보내지 못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꼭 이러한 역효과가 구강기를 잘못 보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구강기를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뢰감을 형성을 하지 못하면 이제 사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유아기 때, 이 구강기 때 성교육은 바로 어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2차 성징을 하면서 신체적인 변화에 눈을 뜰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성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을 더 크게 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학문기입니다. 이제 학문의 성적인 리비도가 생기는 거죠. 이제 1세부터 3세 때 아이는 이제 관략근을 자기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내가 힘이 있구나.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절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막 꺾는 부모님도 계시죠. 뭐 하려고 하면 하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움직이지 마.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뭐 애가 막 단추 막 이렇게 막 채우려고 하면 실수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채워줄 테니까 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애가 수치심을 느끼죠. 그리고 회의감을 느낍니다.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 안 되네. 인생 뭐 있나? 뭐 이런 회의감을 아이 때부터 막 참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제 아이가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감이 이제 발달되는 시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독립심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이죠. 또 아이가 시도할 때 정말로 또 새로운 것도 잘 해볼 수 있도록 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잘해주려고 또 과잉 보호를 하죠. 그런데 이런 과잉 보호, 새로운 찬스,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과잉 보호는 회의감을 또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진 우리 아이가 자기 통제를 잘 하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또 잘 하고 그 결과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학문기 때의 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고 또 걷게 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더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 자율성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성적인 교육의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우리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까? 내 아이가 실수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속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써 이것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관략근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뭐 화장실이 아니고 다른 곳에 배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낳은 결과물을 보면서 흐뭇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옆 친구보다 결과물이 좋아.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막 통제를 하고 심하게 나무라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는 현상을 고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벽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 배변하니까 더럽다 하니까 이제 깨끗한 것만 찾아다닙니다. 문고리만 잡아도 문고리 이제 더러워졌어. 닦고 뭐 먼지 닦고 또 닦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결벽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 그래, 네 자율성 존중해줄게.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소변 대변 네 마음대로 먹고 뭐 알아서 해라 그냥. 네 자유롭게 뭐 이러면 또 다른 고착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반대 현상으로 낭비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인격에 영향을 준다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보고 또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성기기, 그 성적인 리비도가 이제 성기에서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역시 이제 주도성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더 활발하게 이제 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죄책감을, 수치심, 회의감을 느껴서 이제 죄책감, 내가 잘못했어.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3세 때부터 6세 때인데 활동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기심도 굉장히 발달합니다. 이때부터 또 성에 대한 호기심도 느끼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초등학생 유아기 때부터 이제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 급격히 언어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부모가 질문 조금 와해라. 그냥 좀 알아먹고 살아라. 대충 눈치 보고 좀 그냥 알고 뭐 꼬치꼬치 묻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 사회는 또 이게 과묵하고 조용하고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또 삼는 것이 많은데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지적인 호기심을 우리가 잘 일깨워 줄 때 아이들이 더 정상적으로 또 창의성을 더 키우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때는 사물도 적극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자율성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한계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지닌 용기 또 진취성을 더 키워주는 것이 올바른 균형이고 또 성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아이가 느끼는 것이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남자 아이는 벌써 어머니에 대한 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옆에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너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무서운 사람이니까 내가 저 무서운 남자한테 밑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 보면 아버지가 자는 모습하고 똑같이 남자아이가 자고 있는 건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거세 불안을 느끼고 저 더 무서운 남자가 내 거세를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닌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을 따라한다면 같은 편이니까 나를 봐주겠지. 이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이때 아이는 벌써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지마, 너 하지마, 건드리지 마. 네가 건드리니까 다 망치잖아. 또 식판 들고 어머니 도와준다고 막 하는데 막 또 쏘죠. 그러면 하지 말았겠지. 이러면 애가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 아이의 양심이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죄책감을 줄 때 상처를 받은 아이가 제대로 성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을 이룰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지 제대로 우리 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죄책감을 줘버리면 아이가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예, 우리 관계적인 사람이 대인 기피증이 생기면 이 관계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또 혼자서 이렇게 고착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잘못된 길로 또 빠져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요소들을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벌써 유아기의 성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잠복기인데 6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근면성대 열등감이라는 타이틀인데 이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읽고 쓰고 또 셈하고 또 중요한 인지적 기술 또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또 능력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 내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너보다 나. 은근히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쟁에서 도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무능력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열등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열등감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고 발달 과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어떤 교육의 요소가 되겠죠. 이때는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 성적인 에너지가 이제 외부 활동에 의해서 좀 많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잠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해서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이성 문제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 또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또래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좀 우등적으로 공부하고 또 생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먼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성적인 그런 에너지는 잠재되어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또 부모님들이 이때부터 IQ를 또 엄청 신경 쓰죠.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학원 다니고 IQ를 높여야 된다. 하지만 EQ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EQ, Emotional Quality. 이때부터 정서적인 것도 함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저는 IQ도 나쁘지 않았고 EQ도 나쁘지 않았는데 정말 저한테 높았던 게 있어요. JQ라고 잔머리 지수인데 지금까지 이 JQ가 높아서 잔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참고로 JQ는 여러분들 좀 많이 높이지 마시고 JQ는 알아서 커갑니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때문에 군생활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십자가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이 JQ는 크기 때문에 JQ보다는 EQ 그리고 IQ, EQ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도 SQ라고 하죠. Social Quality, 사회적 지수도 높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성교육 과제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경쟁 사회에서 그냥 살아나고 떨어지고 도태되고 아니면 내가 의시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경쟁은 하나의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원만한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잠복기에 이루어져야 할 성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못한다고 뭐 열등을 느끼고 그런 것보다는 이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청소년기입니다.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미디어에 대한 것도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변인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이런 청소년기를 표현하는 내용들도 많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청소년과 성의 이 내용을 많이 다뤄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도 생식기 이제 후기 생식기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자아 정체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정체감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청소년기는 벌써부터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격한 신체적 변화, 2차 성징이라고 하죠. 또 성적으로도 성숙을 하게 되고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또 중요한 그런 결정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 정체감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할 때 혼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또 약물에, 알코올에 또 성격 장애를 또 일으킬 수도 있고 아주 또 불행한 그런 삶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 체계가 이제 충돌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기 정체상 또 혼미를 일으키고 또 그런데 또 외부 부모님은 또 계속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또 들볶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반항심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 잘못 또 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세 때 시작이 되는데 이때 또 여성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는 이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학생들이 또 반항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참 반응도 없고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기구나. 고민을 하고 있구나. 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부모님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대들더라도 그때 어쭈 얘가 좀 컸다고 대드네 이렇게 오히려 억누르려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안나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에 그러한 충동을 일으키는 행동은 하나의 신경증이지만 청소년 시기는 정상이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은 꿋꿋하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저한테 틴스타 프로그램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돕기 때문에 또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것 무조건 힘으로써 또 내 권위로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허용과 또 제한 무조건 또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이드는 이 청소년기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 형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격은 이제 거의 고정이 된다. 끝이 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 영향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프로이드 이론이고 에릭슨은 이제 사회 발달 또 정서적 관계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 후에도 3가지 단계가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마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25세까지 성인 초기 때 이제 에릭슨이 또 단계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습득한 그 신원 의식을 이제 내가 이제 표현하고 사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이죠. 또 대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또 더 깊은 친밀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또 연애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격이 성숙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호기심을 바라보았던 이성이 아니라 이제 남성됨에 대해서, 여성됨에 대해서 또 자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이 시기 때 또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인 중기가 되겠습니다. 25세부터 65세. 저도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은 가치를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의 그 생활도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밀감이 더 깊숙하게 또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내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부부 생활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정으로 돌보아주는 것,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케어하는 것,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릭슨은 성인 말기 65세 이상이죠. 이때 이제 자아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내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됩니다. 유아기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이래 성숙한 그런 인격 발달을 이루었는지. 물론 그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로 그래도 나는 또 노력을 했어, 또 최선을 다했어, 또 어느 정도는 내가 했던 것들이 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이런 각 단계의 과정들에 좀 소홀했던 사람들은 또 심하면 또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 통합을 이루고 내 장점과 단점도 객관적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진정으로 나에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또 어린 아이 때도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때 진정으로 내 인생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의 후기가 되었을 때 내가 그래도 하느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았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를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릭슨과 프로이드 이론, 물론 더 방대하고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또 이런 내용은 또 틴스타 중간중간에 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전 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틴스타 교육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은 한 부분이 아니다. 그때만 조심하면 되지. 그리고 뭐 성이 돼서는 그냥 사회적으로 무리 안 일으키게 조심하면 되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그 교감을 느끼면서 이미 교육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이 성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또 성을 숨겨야 되고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그냥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편하게 개방적으로 또 대화를 해보고, 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열릴 때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올바르게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 내용 또 얘기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성을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보면 참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참 이런 부분에 대화가 가능하구나, 또 편하게 느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파생될 수 있는 더 큰 성적인 문제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단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잘해줄 때 신뢰감을 느끼고, 또
서운하게 했을 때 또 불신감을 느끼고, 또 자율성을 통제당할 때 내가 죄책감, 수치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너무 허용했을 때, 방종했을 때 또 고차 현상으로 낭비벽이 생기고, 이런 또 근면함, 열등감, 또 청소년기 때도 정체성 혼란,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잘 해소되어서 인격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가 올바른 성교육의 요소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물론 걱정하시는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너무 그냥 정답만 주면서 평탄하게 그런 이상적인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삶을 돌아보면 많은 업다운이 있었죠. 올라감, 내려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잘 거치면서 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성교육은 올바른 사랑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에너지는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를 잘 이해하고 주님의 선물을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참사랑을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또 내 앞에 있는 너가 이 순수한 희생적인 그리고 조건 없는 충실한 이 사랑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성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격과 성심리 발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단계를 거치는지 보았습니다. 나도 부족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성적인 존재이다. 계속해서 이 의미를 깨닫고 나를 완성시켜가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한 그런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하고 특히 우리 시대가 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또 영적인 측면을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각도에서 성을 다루는 이런 성교육들, 또 텐스타 교육, 또 여러 가지 또 본당에서 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 잘 받으시고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을 겪으면서 당신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더 큰 당신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적인 에너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나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당신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성적인 존재인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므로써 당신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 허락하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